자, 더 이상 코로나19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시행해야 한다는 요구들이 많았는데요.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정부가 2.5단계, 2단계지만 3단계처럼 하는 2.5단계로 이 거리두기 단계를 지금 격상을 했습니다. 잘 지키게 된다면 2단계보다는 효과가 있겠지만 다소 모호한 기준이 적용됐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자, 오늘 이와 관련해서 자세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대 안산병원 감염내과 최원석 교수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확진자 발생 수를 저희가 정말 매일 보고 있는데 어제는 닷새 만에 200명대 299명, 300명 아래로 발표가 됐고 오늘은 248명. 서울은 91명, 경기가 79명 이렇게 지금 발표가 됐는데 주말이라 그런가요? 조금 다소 잦아든 그런 모습이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며칠간 신규 환자 발생 수가 좀 줄어든 거는 맞는데요. 네. 사실 주말에는 검사 건수가 좀 줄어드는 영향이 있기도 하고요. 네. 또 이전에도 주말에 확진 환자 수가 좀 줄었다가 주중에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던 적이 몇 번 있었거든요. 또 환자 발생의 양상을 보면 지금 충북을 제외한 나머지 시도에서는 다 신규 환자 발생이 있었기 때문에 수도권 이외에도 이제 다른 지역에서의 전파가 상당히 진행된 걸로 보이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지금 현재의 추이만으로 진정세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경과를 좀 더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 하는 말씀이신데요. 네네. 지금 정부의 추가 방역 조치로 어제부터 수도권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리두기 2.5단계 조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전문가분들 중에는 3단계를 그동안 주장해온 분들도 많은데 이 정도 수준으로 조치를 하고 지켜봐도 괜찮다고 보시는지요? 네, 일단 거리두기의 단계가 상향이 필요하다라는 거는 대부분 공감은 했었던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현재 상향된 정도가 전파를 충분히 억제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좀 있죠. 사실 적용된 범위만 보더라도 아직 전파가 가능한 다양한 군대들이 좀 확인이 되고는 있거든요. 다만 이제 경제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도 없고 지금 이제 조치가 된 것 이제 상향된 정도만으로도 이미 상당히 피해를 입게 된 분들도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담이 상당히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봅니다. 결국은 정부의 단계를 넘어서서 국민들이 어떻게 참여를 해주고 협력을 해주느냐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지금은 합니다. 네, 어떻게 참여하느냐, 어떻게 협력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자, 근데 이게 이번에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올리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거리두기 단계가 너무 이렇게 간격이 넓어서 조금 더 세분화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지적도 나왔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죠. 사실 처음에 거리두기의 기준이 정해졌을 때 저도 드렸던 의견이긴 한데요. 실제로 정부에서 이제 이전에 만들었던 6월 28일에 만들었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려고 보니까 부담감이 상당히 있었다는 게 이제 드러나는 거죠. 또 실제로 처음에 수도권에서 1.5단계라는 형식으로 적용한 것도 그렇고 이번에 2.5단계 같은 형식을 적용한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단계 간의 간격이 넓다는 건 그런 면에서도 이미 드러나 있는 부분이거든요. 당장은 아니더라도 차후에는 현재 기준을 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고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거는 또 차후에 한 번 더 논의할 필요가 있겠네요. 근데 이제 거리두기 격상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부에서는 또 낮은 단계라도 잘 그걸 지킨다면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느냐 하는 원론적인 지적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건 또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그렇죠. 맞는 지적이죠. 이제 다만 그 단계에 해당되는 수준만 지키면 될까? 사실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2단계였다고 하면 숫자적으로 봤다면 실내라면 49명까지, 실외라면 99명까지도 모일 수 있는 건데 그러면 그 정도 모이면 전파를 억제할 수 있을까?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고 또 실제로 방역당국에서 국민들에게 요청하기는 가급적이면 대면 활동을 줄여달라. 그러니까 이제 그 숫자를 넘어서 있는 거리두기를 요청하기도 했거든요. 시민들께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지역사회 전파를 억제하는데 아주 중요한 것은 맞고요. 그렇지만 단계의 조정이 필요했던 것도 맞기는 하다. 어쨌거나 시민들께서 참여를 해주시는 부분이 아주 중요하다는 생각은 합니다. 그렇군요. 또 일부에서 이제 어제부터 그 프랜차이즈형 커피 전문점은 포장 배달 주문만 가능하고 음식점 제과점은 밤 9시 이후 야간 영업이 제한되고
이렇게 또 개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카페는 이번 조치에 또 해당이 되지 않는 것으로 지금 밝혀지고 있는데 사실 뭐 프랜차이즈 제과점에서도 매장 내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어서 이것도 불안한 거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요. 여러 가지 좀 기준이 조금 명확하지 않다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은 뭐 정부에서 좀 세밀하게 환자 발생이 좀 많이 보고됐던 곳 이런 곳들을 집중을 해서 경제적인 여파를 좀 줄이려는 의도가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지만 실제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뭐 제과점이라든가 이런 곳을 활용해서 매장 내에서 여전히 사람들이 모이는 상황이 발생했던 것도 맞죠. 또 뭐 소규모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실내 공간이 작으면 모이는 사람의 숫자가 적더라도 밀집도는 더 높아질 수도 있거든요. 그럴 수도 있죠. 예. 뭐 이런 부분이 만약에 계속 확인된다면 정책적 보완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다만 이제 단계 상향에 있어서 강제성을 점차 부여하는 것도 중요할 수는 있는데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의 상황으로는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좀 넘어선 국민들의 협조가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강제성을 넘어선 스스로의 절제가 필요한 순간이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수도권의 지금 외부 시설 이용이 제한이 되면서 다른 지역 가신다는 분들도 계시고 또 지인과 친척은 좀 괜찮지 않겠나 해서 집에서 모임을 갖는 분들도 계시다고 하는데 이런 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그런 부분도 좀 우려스러운 면이 있죠. 이제 수도권을 중심으로 환자 발생이 있지만 지방에서의 환자 발생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 일부 지자체는 먼저 강화한 거리두기를 적용하기도 하고 있거든요. 위험도의 차이가 있는 것뿐이지 뭐 현재의 상황이라면 수도권이 아닌 다른 지역도 전파 위험도는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요. 가능하다면 정말 필수 불가결한 모임이 아니라면 좀 대면 활동을 줄여주실 것을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네, 집에서도 마찬가지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네, 그러면 지금 이제 가벼운 증상이 나타나는 분들이 많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 상황에서 검사를 받아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다는 분들이 의외로 주변에 많으세요. 어떤 증상이 느껴지면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될까요? 이게 굉장히 어렵죠. 왜냐하면 지금 병의 경과가 아주 다양해서 무증상부터 중증의 환자까지 있으니까 어떤 증상이면 이걸 배제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기가 어렵거든요. 다만 이제 전파 위험성이 있는 상황에 노출이 있었다. 그러면 아주 가벼운 증상, 가벼운 기침, 미열이라고 하더라도 절대 무시할 수 없을 것 같고요. 또 연세가 많은 분들,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가벼운 증상도 무시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적어도 호흡곤란 같은 증상이 있다면 이때는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사실은 검사보다 더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증상이 있을 때 다른 사람에게 전파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거든요. 고위험군이라면 빨리 검사를 해서 본인을 확인하시는 게 더 중요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다른 분들에게 전파시키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어서 그럼 일단 가족이라든지 그렇죠. 일단은 증상이 있다면 사회적인 활동을 좀 멈춰주시고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지 않도록 좀 기다려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바로 멈추는 게 불가능하다면 검사라도 좀 빨리 하셔서 검사 결과가 확인될 때까지라도 활동을 멈추고 계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 가지로 참 알 수가 없군요. 이게 명확하다면 좀 더 쉬워질 텐데요. 자, 끝으로 현재 이 코로나 확산 상황과 관련해서 꼭 청취자분들께 강조하실 말씀 있으면 한마디 듣겠습니다. 네, 뭐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환자 발생을 차단하는 건 결국 국민들께서 어떻게 해주시냐가 중요한 부분이 될 겁니다.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 걸로 결국 누군가는 피해를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던 것은 코로나의 확산 상황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이거든요. 의료 현장도 너무 안 좋기도 하고요. 이 상황을 같이 좀 공감해 주시고 우리 사회를 같이 지킬 수 있도록 좀 같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이었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월요 인터뷰. 오늘은 강화된 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코로나19 추가 확산을 막을 수 있을지 여러 가지 고민들을 같이 점검해봤습니다. 고려대 안산병원 감염내과 최원석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